안녕하십니까, 권화야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신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신부화는 제1과제로서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형인 원형 신부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소재가 이게 마디초입니다. 마디초. 2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백합과인데요. 르네브입니다. 르네브. 그리고 연한 핑크색이 도는 장미입니다. 장미 한 단이 제시되어 있고요. 스프레이 카네이션 내지는 리시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리시안 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가 되어 있죠. 유칼립투스. 그리고 루모라 한 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비 한 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로서 또 프로랄 테이프가 있고요. 프로랄 테이프, 그리고 각각의 철사가 번호를 보시면 26번 와이어, 24번 와이어, 22번 와이어, 20번 와이어, 지철사가 약간 있고요. 18번 와이어 큰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간디 리본이라고 하죠. 폭이 3cm입니다. 자, 이렇게 소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일과제 신부화에는 4가지 형태가 재료는 똑같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형을 하는가가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러한 그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형 구조물을 이용한 건데요. 요구사항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는 요구사항을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시된 재료와 다음 조건으로 신부 장신형 신부화를 제작하시오. 가, 작품의 형태는 현대적 분위기의 원형으로 제작한다. 나, 구조물을 제작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여기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작품을 제작한다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원에는 반드시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해야 하며 손잡이의 각도는 수직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시죠? 자, 반드시 와이어링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연줄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손잡이의 각도가 중요한데 그것은 수직입니다. 긴 줄기의 선은 자연줄기를 이용하여 제작한다. 짧은 줄기가 아닌 긴 줄기는 자연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번에는 165cm 정도 키의 신부에게 어울리는 크기로 제작한다. 이것은 전체적인 크기를 말을 하겠죠. 작품 제작을 위해 준비된 생화는 종류별로 사용하되 사용량은 전체 소재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급재료 중 철사 종류의 사용량은 제한이 없으며 자유롭게 사용한다 입니다. 자, 여러분 요구사항 잘 읽어보셨죠?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험 문제를 딱 받으시면 제일 상단 부분에 화해 장식해서 그 제목이 나옵니다. 작품명이 나오는데 보통 원형 신부화 이렇게 나오면 원형이라는 것만 보시고 그냥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숙지에서 이제 요구사항을 많이 읽고 오겠지만 그래도 요구사항에서 중요한 거는 구조물을 이용한다는 거와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핸들을 잡는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체를 와이어링 기법으로 이용해서 한다는 거하고 긴 줄기 같은 거는 자연줄기를 이용한다. 이런 내용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거기 요구사항에 맞는 작품들을 하셔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연 소재가 있는데 이 자연 소재를 자연줄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꽃다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핸드타이드 부케였었죠. 방사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선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바인딩 포인트에서 잘라서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공줄기를 달아주는 것이 와이어링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그 꽃 종류마다 와이어링 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필기 시간에도 나와 있지만 잘 보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먼저 구조물을 짜기 위해서요. 마디초를 쓰게 되겠는데 마디초에는 이렇게 긴 게 이렇게 되어 있고 구조물을 짜기 위해서는 좀 길은 소재가 낫겠죠. 이런 소재에는 어떤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그냥 쓰면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꺾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철사가 18번 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이 속에다가 집어넣게 됐죠. 그러면 내가 만드는 대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형이기 때문에 틀을 이렇게 곡선으로 와서 지름을 이렇게 크기를 정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디초에는 와이어를, 18번 와이어를 넣어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실 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이 중심꽃 백합과죠. 백합 종류는 어느 것이나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베리아나 그냥 여러분들이 부르는 백합이나 이런 눈에부 종류나 핑크 계열의 어떠한 것들을 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핀 것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스템으로 쓸 수 있어 긴 줄기로 쓰는 건 좀 봉오리도 필요하고 반봉오리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 센치를 쟀을 때는 전체 크기에서 한 13에서 15cm 정도로 자르시면 크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있을 때는 방해를 함으로 이것은 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신선도라든지 여러분들이 형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겠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신다면 여기에 이제 와이어링을 하겠는데요.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날카롭게 사선으로 잘라주신 다음에 제가 요걸 하나 한다면, 이 시베리아 같은 거는 굉장히 굵어요. 이게 뭐랄까 무거워요. 그래서 철사 그 번호를 좀 낮은 거를 준비하셔서 20번 와이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트위스팅으로 위를 감아서 아래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래서 한 줄기를 만들죠. 그리고 테이핑은 프로라 테이프를 늘려 가지고요. 필기 시간에 한번 제가 데모를 통해서 하나씩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부터 이렇게 깨끗하게 테이핑을 합니다. 테이핑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철사에 부착이 되게끔 단단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당기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철사가 잘 된 경우는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가 휘어지지 않으면 그 철사 번호가 맞는 거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각도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시베리아 종류나 백합 종류는 얼굴이 크므로 무거우니까 좀 더 번호가 낮은 20번이나 이러한 번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가 있는데요. 장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굵기에 따라서 이것도 틀립니다만 보통은 22번이나 24번, 뭐 20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더 작은 장미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원형 구조물 속에 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요즘에 그 피어싱으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연줄기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피어싱으로 하면 이게 좀 상하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 덧대는 방법으로, 트위스팅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스프레이 대신에 리시안 샷을 준비를 했는데요. 색상 관계상 제가 리시안 샷을 준비했습니다. 자, 리시안 샷은 보통 장미보다 줄기가 좀 얇아요. 그래서 24번 정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24번 정도. 철사 그 감는 방법은, 와이어링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링이 되는 부분은 보통 너무나 길게 하지 마시고요. 1cm 내지 2cm 정도만 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린류가 있는데 이제 속박이용으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잘 자란 그 웃잎을 한 3개 정도씩 모아서 26번 와이어인데 그린 종류는 지철사를 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트위스팅으로 감아서 이렇게 내려서 요것도 속박이용으로 용도별로다가 몇 개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루노라인데요. 루노라 같은 경우에는 덮거나 속에 좀 같이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철사를 이용해서 한번 이 인맥을 한번 걸어 가지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것은 금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또 트위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늘기 때문에 이것은 26번 와이어로 해도 됩니다. 다음은 마감으로 쓸 수 있는 면 소재인데요. 마감 재료죠. 아이비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비 내지 헤데라를 써도 무관합니다. 자, 이랬을 때는 이것은 하는 방법이 틀리죠. 이것은 잎
줄기가 굉장히 약하고 면이 넓기 때문에 늘어지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되어 있는 입소재는 헤어핀 메소드를 하죠. 유핀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를 조금씩 떠가지고 바느질 하듯이 쭉 내려서 아래로 이렇게 구부려 주시면 U자로 되면서 받쳐지죠, 인맥이. 이런 식으로다가 테이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줄기는 되도록이면 1cm 정도만 남기시고 이렇게 감아서 트위스팅 다시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철사 처리, 와이어링 처리를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와이어링 하는 것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여기 이제 구조물도 이렇게 짰습니다. 구조물은 아까 마디초에다가 18번 와이어를 넣어서 밑에 구조물 짜는 건 먼저 지름을 몇 cm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신부아들은 지름을 한 22에서 23cm 정도 하면 좀 지금 유행하는 크기에 비슷하게 맞기 때문에 너무 작게 하지 말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일단은 밑에 지름으로 테두리를 해 놓은 다음에 밑에 구조를 이제 얼기설기 놓으죠. 그래서 핸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 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밑판을 먼저 짜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위에서 다시 이렇게 감아가면서 사실은 위에 덮는 경우도 있지만 덮으면 우리가 이제 소재가 백합도 있고 장미도 있고 소재가 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둥지형으로다가 한 반 정도 이렇게 덮어서 높이를 정해서 이렇게 위는 열어놓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떻게 어레인지를 하느냐면요. 이 부분에 이제 핸들을 잡죠. 핸들은 우선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이 철사 자체가 너무 굵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못 잘라서 굉장히 또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부분에서 바로 절단을 해주시는 것이 핸들 철사 길이는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넣는다면 중심부터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크기를 가장 활짝 핀 백합류를 가지고 폼플라워죠. 르네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중심 옆에 또 핀 것을 약간 높낮이해서 중심에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백합류가 먼저 들어가야 큰 꽃이 중심을 이제 먼저 들어가서 앉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핀 거 한 송이에다가 약간 덜 핀 거 세 송이로 해서 균형을 이렇게 맞춰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사이에 아무래도 속박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칼립투스를 모아서 백합이 퍼져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같이 넣어서 속박이로 넣어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나하나 넣으시면 더 예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속박이를 너무나 속으로 넣지 마시고 약간 그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볼륨감도 채워주고 그린 밑받침도 해주는 방법으로다가 해줍니다. 자, 그린이기 때문에 바탕에서 밑판에서 이렇게 마인딩 포인트가 구조물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선 속에 그린을 어느 정도 넣어주시고요. 거기에 루모라 너무 큰 거 말고 아주 작게 와이어링 된 부분을 언뜻 보기에 예쁘게 조금 넣어줍니다. 자, 손이 많이 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70분입니다. 그런데 와이어링 하는 걸 한 20분 안에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레인지 하는 거하고 이제 다 또 리본 접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바구니를 하거나 꽃다발을 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인데 이제 와이어링으로 돼서 여기가 수직으로 되어 있죠. 스템이 수직으로 유지를 하면서 뒷면은 이런 식으로 방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중심꽃이죠. 먼저 장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장미는 백합 사이사이에 예,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 백합의 얼굴보다 더 크지 않게, 그리고 구조물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외곽을 그 안에서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도 장미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어느 분들은 하면은 너무나 구조물 바깥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구조물에게 단단하게 갇혀있는 듯하게 꽃을 넣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꽃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구조물 안에 넣었을 때는 구조물 안이 새 둥지처럼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꽃의 얼굴들이 파묻혀 있어서 편안한 공간을 유지해야지 감옥에 갇혀있는 듯하게 해주시면 안 되죠. 답답하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미를 한번 놓아 봤습니다. 크기는 그 전체적인 그 균형을 넘지 않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시안샤스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이기 때문에 흰색 리시안샤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색상 점수도 꽤 높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색상을 똑같은 소재를 준비해 오더라도 잘 혼합을 했는가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색상 배합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는 비슷하게 해서 빈 공간을 다시 넣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은 전체적인 유행이 원형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만들다 보면 가장 완벽하고 예뻐요. 그리고 만들기도 가장 또 기본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분마다 이제 원형이 나오길 기도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꽂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와이어링 기법을 했을 때 스템이 하나가 돼야 돼요. 급해서 밑에 플로럴 테이프를 안 감아다 보면 밑에 두 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물 속에 넣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에까지 완벽하게 플로럴 테이프를 감아서 우리가 이제 구조물 속에 집어넣었을 때 엉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꽃을 너무 많이 사용을 안 해도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전체의 70%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너무 조금만 써도 물론 개성에 따라서는 조금만 쓴 게 예쁠 수도 있지만 시험을 볼 때는 요구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적게 넣지 마시고 70% 이상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원형에는 충분히 더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심에 얘가 맞았나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꽃이 이 정도 들어가면 좀 많이 들어갔죠. 이런 상태에서 자, 이제는 밑에 이쪽 뒷부분을 루노라로 가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자,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하셔야 숙달된 그 손으로 시간 안에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기능사라는 것은 어떤 그 똑같은 재료를 누가 더 빨리 완벽하게 주어진 시간에 하느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반복해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해봐야 되는 그런 거겠죠. 자, 노무라로 먼저 외관에 어느 정도 조금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막아주시고요. 자, 예쁘죠? 여기도 먼저 해주신 다음에 마감을 해주시는데 마감은 아이비로 하는데 아이비를 사실 때 조금 더 넓은 잎을 사시는 게 크기가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노무라를 덮으면서 이런 식으로 면으로다가 전체를 덮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줄기 부분이 굉장히 직선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너무나 나선형으로 감는다든지 둘둘 만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돼서 방사로 펴지면서 줄기는
직선이 그대로 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면까지도 예쁘게 됐죠. 다시 IBP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앞쪽으로다가 색상이 아주 예쁘죠. 앞쪽으로 전체를 아까 그 철사가 뒷면이 보였었잖아요. 헤어핀 되어 있던 부분이 보이는 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 번 정도, 그때는 조금 작은 잎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장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도 딱 맞춰서 심사위원이 봤을 때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마감을 해주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됐으면 지철사로 감아주게 됩니다. 근데 바인딩 포인트가 이때 중요한데요. 바인딩 포인트가 9점을 바로 평면에 있기 때문에 너무 아래로 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정확하게 묶어주셔야 되겠죠. 자, 지철사로 꽉 묶어줍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 개가 혼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서 이것이 고정이 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니퍼가 있죠? 니퍼를 완벽하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깨끗하게 잘라주시고, 자른 부분이 뾰족함으로 이제 또 손을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접어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형태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손잡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손잡이를 자르기 전에 형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앞면으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형태를 보완해 줍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는 핸들이죠. 손뼉이 여기 붙어 있으면, 이렇게 쥐어 있으면 신부의 그 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신부 크기를 먼저 보시고 이제 했는데 지금 165cm 정도의 보통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부한테는. 그러면 각자의 그 손에서 손뼉 플러스 2cm, 2, 3cm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부들은 키도 크니까 손도 조금 크겠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서 잘라줍니다. 잘라주시면 다시 여기를 프로라 테이프로 철사 있는 부분을 이제 감아주죠. 깨끗하게 감아줍니다. 자, 핸들 부분을 완벽하게 감아주고요. 여기서 밑부분에서요, 여기 자른 면이 좀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잡아서 밑으로 돌려서 한번 끊어주시고, 열십자로 한번 막아주세요. 열십자로다가 이렇게 하면 끝선이 굉장히 단단하면서 철사가 보일 수가 없죠. 손으로 집어도 다치지도 않고요. 그런 다음에 그 위를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테이프를 고정하면 힘들지 않게 이 정도 잡아지죠. 신부가 편안하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 처리를 하겠는데요. 여기 오간디 리본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핑크색 아니면 약간 옐로우 계통의 아이보리 계통의 이제 그 오간디 리본이 나오는데 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조금 그 리본 리본의 그 줄기를 좀 10cm 정도 둔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잡아서 새끼손가락으로 이것을 잡아주시고 다시 아래로 오셔서 밑에부터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위로 천천히 촘촘하게 깨끗하게 당기면서 갑니다. 자, 위까지 이제 사선이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에는 좀 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고리 부분으로 빼주세요. 자,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부분에 리본으로 볼을 만들어 놨다가 이렇게
볼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기다가 붙여주죠. 철사로 묶어줍니다. 자, 손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핸들 부분이죠. 이쪽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본 보호까지 이렇게 달아 놓으면 완성입니다. 자, 이제 어떠셨습니까? 공부 잘하셨죠?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합격 포인트는 일단 그 요구사항에 맞는 그 조형 형태를 잘 했나. 현대적인 원형 부케를 해라고 했죠. 현대적인 원형 부케는 이렇게 구조물을 또 이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금 현대적인 부케입니다. 그럼 요구사항에 맞았고요. 그 다음에 165cm 정도의 신부의 크기에 어울리는가? 그러면 이 정도면 적당하죠. 그리고 철사 처리라든지 뭐 테이핑 처리가 깨끗한가? 그 다음에 그 리본, 핸들 부분이 잘 감겨서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는가? 전체 꽃의 70% 이상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핸들의 그 무게, 신부화의 무게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사항대로 점수를 채점하는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공부 굉장히 첫 시간이라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자세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재에 더 자세히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를 기점으로 해서 연습하시고 만들어 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